예, 이번 시간은 유통 마케팅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럽니다. 유통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케팅 넘기시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죠. 자, 일단 마케팅의 이해가 우리가 1장입니다. 마케팅의 이해. 챕터 1. 자,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세일즈를 한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업을 이제 합쳐서 마케팅이라 하는 건데요. 세일이나 영업을 이제 서포트 한다는 얘기인 거죠. 마케팅. 그래서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항상 어때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항상 반대로 물어봅니다.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자, 이걸 어떻게 돼요? 또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또 내겠죠. 자, 미시적이라는 건 이제 마이크로예요. 현미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현미경처럼 세부적으로 개별 기업의 우리가 하나의 이제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행적과 후행적이라는 것도 이제 비교를 하셔야죠. 선행적과 후행. 선행적은 이제 먼저 선행하다. 그래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하는 마케팅 기능으로 마케팅 조사 활동이나 마케팅 계획 활동 등을 포함하고요. 자, 후행은 이제 이 후, 그죠? 제품 생산 이루어진 후. 그러니까 사전이나, 그러니까 선행이냐, 후냐. 그러니까 제품이 생산이 이루어진 후에 또는 일정한 제품이 생산된다는 전제하에서 수행되는 마케팅 기능을 우리가 유통 경로, 가격, 판매 촉진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은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미시적이 개별 기업에 대한 기업 목표라면 얘는 사회 전체적.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 하면 이제 매크로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유통기구 및 기능을 검토하는 시장, 장소, 소유 등의 효용을 이제 창출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케팅 활동에 대한 마케팅 또 어떻게 이제 취재가 되겠냐면 마케팅 활동의 변천이죠. 활동의 변천. 자, 이건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천이 됐냐. 그래서 또 이제 비교가 항상 전통적이다, 또 현대적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통적인데 현대적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푸시, 그죠? 푸시, 강압적. 그 다음에 고압적. 그러니까 옛날에 강압적, 고압적, 푸시. 과거에 이제 밀어내기가 많았어요. 그죠? 그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은 이제 팔리든 안 팔리든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중간상에 이것도 팔아야 된다라는 강압적으로서 고압적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푸시 마케팅, 고객의 만족도가 다시 상품 계획에 반영되는 피드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적 방식은, 자, 우리가 푸시라고 한다면 얘는 풀이죠. 풀 마케팅.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저압적, 고압적이 아니라 저압적이다. 저압적이고 우리가 어때요? 이 풀 마케팅을 쓴 거죠. 풀 마케팅. 얘가 푸시라고 하면. 그래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순환적 마케팅이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바로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어필한다는 얘기예요. 풀이라는 것은.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 어떤 적정에 대해서 이제 내 걸 사라고 소비자가 이제 알아서 찾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접 소비자한테 배달할 수 있는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걸 말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만약에 시험지 나온다면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간상의 기능이 중요했죠. 도매상, 소매상. 근데 중간상의 의존도가 이제 인센티브를 또 주다 보니까 많이 팔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가 푸시 마케팅인데 현대적은 풀 마케팅이다. 그래서 푸시와 풀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현대적인 그 마케팅은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사적 이제 마케팅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 총무 모든 부서가 통합적 선행적 소비자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어떻습니까? 끌어당겨서 땡겨서 이제 그 끌어당기는 풀로 이제 마케팅을 하자라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은 이제 강압적, 공압적 마케팅, 푸시 마케팅으로 피드백이 없었는데 현대적 마케팅은 저압적.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기업이 이제 팔리든 안 팔리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쌓여도 중간상이 이걸 팔아라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중간상의 기능이 중요해서 도매상, 소매상이 이제 의존도, 인센티브를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자를 우리가 끌어당기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소비자한테 직접 광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습니까? KT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하면서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광고를 하게 되면은 아 진짜 빠른가 보다 인터넷이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인터넷 광고를 하게 되면은 끌어당기는 거죠. 내 거 사라 이렇게 해서 직접 소비자한테 이제 어필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정도 하셔서 나중에 또 푸시와 풀 방식이 또 비교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마케팅에 대한 특징은 제목 위주로 소비자 지향으로 가야 되고요. 기업 목적 지향,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중요하죠.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자체가 이제 기업에 대한 게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 좀 많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는데 기업을 이윤만 취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이제 많이 또 등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통합적 마케팅의 지향성은 이제 전사적 마케팅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적 마케팅은 이제 생산, 인사, 재무, 회계, 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의 다양한 영역들을 마케팅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와 마케팅 개념의 발전은 이제 개별 고객 욕구의 충족.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정확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세분화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세분화. 이 단어가 중요할 텐데요. 시장을 세분화해서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먹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세분화해서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습니까? 이 세분화해서 이제 가는 이 마케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몇 개의 세분화로 나누죠. 그래서 밑에 맞춤 마케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이 개별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또 우리가 또 두 번째가 이제 개별 그 고객 욕구에 충족하는 게 이게 이제 맞춤 마케팅입니다. 이게 이제 1대1 마케팅이다. 우리가 맞춤 마케팅은 이제 1대1 마케팅도 원투원 마케팅 쓰고 있다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투원 마케팅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 마케팅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별 고객 그 욕구의 충족이고 넘기시면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케팅을 하자는 건데요. 자, 우리가 원투원 마케팅이 있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죠. 맞춤 1대1 마케팅 이런 것도 이제 관계 마케팅에 이제 연결되면서 관계 마케팅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CRM이라는 자체가 또 나오죠. 어떤 그 고객과에 대한 고객 관계 관리.
관계 광고. 그래서 뭐 CRM 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의 콜센터 기존 고객을 또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 뭐 포스 판매 시점 관리, 판매되는 그 시점에서 뭐 ABC 분석을 해서 어떻습니까?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20% 고객이 80% 매출을 차지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기타 마케팅, 뭐 사회적 마케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 마케팅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험 출제가 높기 때문에 하나 별표 표시하는데, 시험에 한번 나온 게 마케팅 부분에서 기업 간의 협력, 또 전략적 제휴. 그래서 공생 마케팅이다. 그래서 공생 마케팅 즉 이 심비오틱 마케팅 예로는 이제 신용카드 회사와 항공사 간의 공동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이 기업 간의 협력 광고, 유통망의 공동 이용, 통신회사의 편의점 간의 가격 할인 행사. 그죠? 우리가 KT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카드가 있으면 가서 이제 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또 우체국과 편의점을 연결시켜서 택배를 한다든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은 인터넷 마케팅이 또 인기죠. 인터넷 마케팅.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보통 이 피터 드라커가 소비자가 미래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라는 것들을 이제 소비자가 생산에 관련된 물건에서 문제가 있다, 반영한다. 소비자가 이제 이 생산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반영해 주는 거죠.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뭐나 프로슈머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마케팅은 이제 환경입니다. 녹색. 전환은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좋아하도록 태도를 전환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재마케팅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그것을 또 재현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디마케팅 자체 이런 것도 이제 자체에 대한 그 정리를 보는데, 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마케팅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제 감소시킬 수도 있죠. 디마케팅은. 우리가 이 영어로 이제 접두다로서 이제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D가. 수요가 많다. 오히려 이제 수요를 감소시켜서 안 파는 것, 고객을 오지 못하게 하는, 뭐 이렇게 해서 또 감소시키는 마케팅이 또 있다. 자극 마케팅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 제품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고, 메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피 믹스가 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 프레이스, 프로모션, 4P의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마케팅 도구를 활용하는, 최근에는 영향력, 대중관계, 포장 등도 마케팅의 전략 도구로 취급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뭐 터보 마케팅은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사적 마케팅은 말 그대로 통합적 마케팅,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업의 모든 활동에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재무, 생산, 물류 모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노이즈 마케팅은 구설수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 제품이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고의적으로 각종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 제품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해명을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어떤 그 노이즈 마케팅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각종 이슈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점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구설수를 또 퍼뜨리면서 소비자 입에 오르게 내리게 하는 거죠. 이런 마케팅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의 개념과 기업의 경영 철학은 그냥 오른쪽에 마케팅 개념의 전개에서 우리가 제품 개념 정도. 그래서 183페이지 가시면 자, 어떤 키만 잡으시는데요. 마케팅 개념의 전개는 제품 개념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제품이라는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컨셉이 중요합니다. 제품 개념. 그래서 이 두 번째 점이 중요한데, 이 제품에 대한 개념은 마케팅을 우리가 근시안적 어떻습니까? 마이오피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근시안적이라는 말입니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 근시안은 이제 기업의 사업 영역을 너무 좁게 규정해서 제품 자체에
이 품질 향상만이 많이 최고다라는 전부 다 생각하고 여기에 안주하고 나날이 변하는 소비자들의 기호,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또는 기술 수준 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 서서히 몰락해 간다는 얘기예요. 판매 개념이 이제 세 번째 점 보시면 보험 상품, 백과사전류 같은 우리가 보험 판매들이 와서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서적 등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비탐색품, 소화기, 자주 사지 않는 거, 20년에 한 번 하는 거, 판매에서 흔히 이제 관찰될 수 있는 게 판매 개념이다. 이렇게 있는데 비상품, 비탐색품이라는 자체가 뒤에 또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마케팅 환경과 마케팅 관리죠. 그래서 이제 그 앞쪽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면 마케팅에 대한 이해에서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아까 미시적과 거시적이 있다. 미시적은 개별 기업의 기업 목표 달성에 선행적과 후행적이 있으며 거시적은 사회 전체적인 게 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마케팅이 이제 옛날에는 전통적 마케팅 자체가 강압적, 고압적, 푸시, 자 밀어내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밀어내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제 팔리든 안 팔리든 밀어내서 재고가 쌓여도 중간상이 이걸 잘 팔아라. 예전엔 중간상의 기능이 중요해서 도매상, 소매상, 중간상 예전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죠. 근데 지금은 그 푸시 마케팅이 피드백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현대적은 저압적 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죠. 소비자한테 어필해서 직접 광고를 해서 소비자가 알아서 도매상, 소매상 없이 직접 찾게 만드는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전사적, 통합적, 선행적 마케팅을 추구한다는 거 꼭 정리해 두시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오른쪽에 179의 세분화라는 거 중요합니다. 세분화해서 모든 시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먹는다는 거. 맞춤 마케팅, 1대1 마케팅 같은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통적에서 현대적 방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푸시라는 자체는 그 중간상에 이제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 도매상, 소매상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 마케팅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이 기타에는 공생 마케팅, 그죠? 전략적 제휴의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그냥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건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각종 이슈로 해서 자극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제품 개념 같은 거. 그죠? 제품 개념이 이제 제품 개념은 마케팅을 근시한 쪽으로 만들 수 있다. 마케팅 근시하는 기업의 사업용을 너무 좁게 규정해서 제품 자체의 품질 향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안주와 나날이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 기술 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 서서히 몰락해 간다는 거죠. 판매 개념은 이제 비탐색 제품이 있다. 이것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은 그 정도만 마케팅의 의의와 전개는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환경과 마케팅 관리로 갈게요. 우리가 18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마케팅 환경 정도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실 부분입니다. 마케팅 활동. 그래서 184페이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마케팅 활동입니다. 마케팅 환경이죠. 여기는 별표 표시 하나 정도 하시는데요. 자, 거시적. 우리가 항상 거시적이 있으면 미시적이 있죠.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이라는 자체는 기업의 경쟁 및 시장 환경을 둘러싼 큰 환경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이 미시적과 거시적이 있었잖아요. 미시적은 개별 기업이 기업 목표 달성하는 그러한 것들이고 이제 거시적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선행적이라는 자체는 미리 먼저 조사 마케팅 활동하고 후행은 이제 그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그 유통 경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산, 도매, 소매, 최종 소비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한다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시적은 기업에 대한 우리가 경쟁 및 시장 환경을 둘러싼 큰 환경을 말한다 밑주시고
밑에 굵은 글씨가 중요하죠. 사회 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정치 법률적 환경, 기술적 환경, 생태적 환경 등이 이제 거시적 환경이다. 미시적이라는 자체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미시적이라는 자체는 이제 그 기업 내 조직이라든지 미시적 환경은 경쟁이나 우리가 이제 공급자, 그 다음에 중간 상인,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및 뭐 주주, 시민단체, 채권단 같이 기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집단이에요. 미시적 환경이다. 그 다음에 과업 환경과 제약 환경은, 자, 과업은 이제 세부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4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항상 바꿔 나오잖아요. 단어는. 그래서 가업 환경과 제약 환경이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비교하실 줄은 아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이제 잡겠는데, 가업은 이제 세부적 환경입니다. 이 어떤 기업이 처한 환경이나 다른 세부적 환경으로서 원료 공급업자, 그래서 이제 원료 공급업자는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통기간.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및 시장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제약 환경은 이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제약하는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경쟁업자, 공중은 이제 대중을 얘기를 해요. 대중을 얘기한다. 이렇게 염두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다른 마케팅 관련이나 참고하시고 넘기시면 이제 마케팅 요소라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염두에 이제 아시다시피 마케팅 요소의 별표를 쳐놓으셔야죠. 넘기시면. 항상 우리가 마케팅 4P 믹스는 꼭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186페이지. 우리가 아는 이 4P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주시면 프로덕트, 제품, 고객에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재화,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 프라이스, 제품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 판매 촉진, 어때요? 판촉이죠. 그래서 구매자, 판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그래서 판촉, 광고. 우리가 이제 광고는 사람이 나오지만 매체를 통해서 하니까 나중에 이제 광고라는 자체가 비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홍보는 무료로 하지만 광고를 유료로 한다는 것도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해설 같은 보도자료. 그 다음에 이제 유통, 프레이스, 유통기간 도소매를 얘기하죠. 소비자가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장소. 마케팅 미스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보시면 4P는 이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가능 변수예요. 제품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통제도 가능하죠. 가격도 통제하거나 아니 프로모션, 내가 광고할지 안 할지를 따져본다는 거죠. 반면 환경 변수는 통제가 또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케팅 관련된 최근의 경향은 밑에 이제 코플로는 먼저 4C를 잘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에 가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컨슈머, 고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가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마케팅이 항상 그잖아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4P 믹스가 나왔다가 이제 4C로 가는 거죠. 커스머. 그래서 이제 제품이 아니라 이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컨슈머 또는 고객에 대한 이 밸류, 고객 가치가 중요하고요. 이제 코스트라는 얘기입니다. 프라이스가 아니라 이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들어가는 노력,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은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자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노력과 시간, 심리적 부담 등을 지불하는 비용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컨베니언스는 이제 구매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또 프로모션이라는 용어에는 일반적인 전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고객 입장에 고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이제 일반적인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4P가 있으면 이제 최근의 경향이 이제 4C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꼭 주의 깊게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사입니다. 마케팅 조사는 밑에 마케팅 조사의 절차는 뭐 문제를 정의하고 마케팅 언제 뭐가 문제인지 조사를 설계한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결정한 다음에 표본 설계, 결과 분석과 활용수로 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조사 설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사 설계 같은 경우도 이제 188페이지를 피셔서 자, 이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조사 설계라는 것은 탐색 조사가 중요합니다. 탐색 조사.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그 방법이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다음 탐색 조사의 방법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넘버링을 한다면 문헌 조사, 문헌을 조사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관찰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 조사. 전문가의 의견 조사. 그래서 심층 면접법을 이용한 조사죠. 그다음에 사례 조사, 샘플, 케이스 스타디, 사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FGI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번 표적, 집단, 면접법 같은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탐색 조사를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술 조사.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별표 쳐놓으십니다. 기술 조사는 이제 그 소비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기술하는 조사이다. 기술 조사의 종류에는 크게 종단 분석과 횡단 분석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종단과 횡단이 또 바꿔서 나올 수가 있죠. 그 종단 분석은 이제 횡단 분석보다는 이제 드물게 시행되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 또는 분석 하는 조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패널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그래서 패널은 이제 가게, 판매원, 일반 개인들이 고정된 표본으로 패널의 이제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고, 자, 횡단이라는 자체는 횡단 분석에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한 시점, 어떤 시점에 조사하느냐. 그래서 그 시점을 측정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문이에요. 설문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서베이죠. 이 설문조사가 가장 대표적이고. 자, 인가조사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인가조사와 실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 조사가 인가조사입니다. 실험. 대표적인 게 실험이다. 이제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료 수집이죠. 우리 이제 항상 타 과목에도 나온 게 항상 1차 자료와 2차 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89 그 자료 수집에 대한 절차와 자료에 대한 종류는 자,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자료는 다 아시겠지만 다른 조사를 목적으로 이미 수집된, 그래서 2차 자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기업이 이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외부 1차 자료는 이제 정보에 대해 통계 자료라든지 그 이미 수집된 게 이제 키죠. 그래서 참고가 될 수 있는 협회 발간 자료라든지 기타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 보고서 같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자료는 우리가 어때요? 이 2차가 없는 직접 자료 조사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자료 수집으로는 관찰법, 질문법, 실험법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표적 집단 면접법 내가 직접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등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인터넷 사용이 이제 보편화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수집도 많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밑에 니은번에 이제 쿠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쿠키라는 이름이 파일이 있죠. 우리가 이 기록 강의에서 했지만 이 파일을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정보 수집.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쿠키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재방문 시에 사용자 정보를 재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기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동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소위 이제 로봇이 사용되기도 하죠.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정보를 사람을 대신해서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가격 비교 사이트 바로 이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건 좀 끊었다 가고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전에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갈게요. 자,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해 봅니다.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환경과 마케팅 관리를 봤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는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환경이 거시적은 기업의 경쟁 및 시장 환경을 둘러싼 큰 환경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정치 법률적 환경, 기술적 환경, 생태적 환경 등이 있다. 근데 이제 미시적은 기업 내부 조직이라든지 경쟁이나 공급자, 중간 상인, 소비자 및 주주, 시민단체, 채권자 등과 같이 기업과 이해관계의 모든 집단. 그래서 미시와 거시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업 환경과 또 제약 환경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업은 다른 세부적 환경으로 원료 공급자,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유통기관, 고객 및 시장으로 구성되고 제약 환경은 이제 경쟁업자 공종, 대중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은 뭐 중요한 건 마케팅 요소가 옛날에는 기업 입장에서 많이 떠들었던 포피인데 이제는 마케팅 관리가 최근에는 소비자가 중요하더라. 사실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 잡고요. 그다음 넘기시면 이제 188페이지 가시면 이제 탐색 조사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문헌조사법, 관찰법, 전문가의 의견 조사, 심층 면접법 관련 조사, 사례 조사, 표적 집단 면접법 다른 거 나올 수 있죠. 5가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술 조사는 종단과 횡단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단은 일정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유량저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기간 동안에 이제 걸쳐서 반복적으로 관찰 분석하는 겁니다. 플로우 일정 기간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패널에 의해서 행해지고요. 횡단은 어때요? 관심 있는 집단에 대한 표본을 한 시점 하나 스톡이죠. 저량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서베이가 있다는 자체도 바꿔낼 수 있어요. 항상 염두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뭐 인가조사와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밝히는 목적인 조사인 인가조사에는 실험에서 행하게 됩니다. 어떤 걸로 행해지겠느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여러분들이 이제 타 과목에서도 맨날 나오는 게 2차와 1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2차 자료를 수집을 하겠죠. 이미 수집된 걸로 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을 이제 직접 수집하기에는 다 자료가 모자라요. 그럼 이미 수집된 자료가 2차죠. 정부의 통계 자료라든지 협회에 대한 발간 자료, 그다음에 이타 연구기관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가 없을 때는 이제 직접 자료를 수집 방법은 이제 관찰법, 질문, 실험법, 표적 집단 면접법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한 것이 이제 쿠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많이 사용된다는 걸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 끊었냐면요, 오른쪽에 이제 191페이지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주려고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 있게 보시는 게 뭐 표본 추출에 대한 순서는 보시는데 표본입 샘플입니다. 그 샘플을 이제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91페이지 가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게 항상 우리가
앞쪽에서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많이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밑에 박스가 돼 있죠. 191페이지. 그래서 표본이 샘플이에요. 샘플. 그 샘플에 대한 추출 방법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출제라는 게 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고, 표본 추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더라.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더라.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확률 표본 추출은 이제 이 단순 임의 추출 또는 층화 추출법 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밑에 나와 있죠. 그런 이제 보시면 되고, 비확률 표본 추출은 이제 그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편의상 혹은 할당 위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할당 추출법이다.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표본이라는 자체가 이제 모집단 전체에서 샘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인데 들어가 볼게요. 자, 확률 표본 추출법은 단순 임의 무작위 이제 추출법이죠. 그러니까 일정 수의 표본을 난수표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작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고, 층별 표본 우리가 추출법은 모집단을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적으로 이제 추출하는 거, 좀 더 또 과학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집 표본 추출법은 이제 우리가 모집단을 우리가 소집단으로부터 나누고 또 이들 각 소집단을 무작위적으로 표본 추출한 후 추출된 소집단 내의 또 구성원들을 모두 조사하는 겁니다. 더 정확도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자,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이제 편의 표본 추출법, 임의로 선정한 지역과 시간대에 조사자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표본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 임의로 여기서 조사하겠다. 확률이 아니라 이제 비확률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판단 표본 추출법은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의 표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법은 분류 기준에 의해 전체 표본을 이제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추출, 상업적으로 마케팅 조사에 널리 이용돼서 그러니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서 가장 정교한 기법이다.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정도는 우리가 할당 표본 추출법. 그래서 가장 정교하다. 가장 정교한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확률 계산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편의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순 임의 추출, 층화 추출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은 이제 통계학적 방법을 쓰지 않고 편의상 혹은 할당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게 할당 추출법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시고, 특히 이제 단순 무작위 추출법은 이제 난수표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층별 표본 추출법은 이제 모집단을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이들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이제 무작위적으로 추출하고 좀 더 과학적이죠. 근데 군집 표본은 이제 모집단을 소집단을 나누고 또 각 소집단을 무작위 또 표본 추출한 후 출제 소집단 내의 구성원들을 모두 조사하는 더 정확도가 높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봤습니다. 마케팅의 의의와 전개, 전체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목이 마케팅 환경과 마케팅 관리.
그죠? 마케팅 조사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은 전략의 의의와 전략적 계획 수립 자체가 좀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